또 공부하시는 그 현장에서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떻게 미래를 열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여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늘 뭘 보더라도 인사이트, 통찰이죠. 인사이트를 봐야 되고 포어사이트라고 그래요. 앞으로 보는 거. 깊이와 앞까지 같이 봐야 돼요. 인사이트, 포어사이트를 같이 보는 눈을 지금부터 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보십시오. 자, 여기 괄호가 있죠.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를 맞춰보셔야 돼요.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합니다. 괄호 안에 뭐가 위라는 스토마크, 위장, 위가 아니고 위장.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뭐가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그때부터 움직여요.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싸움이 벌어진다. 전투는 점점 강해졌다가 진짜로 전쟁터의 싸움이 화양연기에 뒤덮이듯 시커먼 흐름 속에서 끝난다.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게 뭘까요? 뭐가 위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벌일까요? 시커먼 거. 유명한 인간 희극이라고 발자크,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이분이고 이 말을 했어요. 뭘까요? 커피입니다. 커피가 들어오는 순간에 안에서 전쟁이 터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커피 얘기를 먼저 하면서 세계사를 열 겁니다. 이 커피는요, 이슬람의 신비주의자들이 이것을 먹고 춤을 춰요. 수피라는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먹고 막 광란의 춤이 있죠. 막 돌아가는 걸 치고, 이 상태에서 오랫동안 명상을 하게 됩니다. 이 힘으로. 소피 카페. 자, 돌을 넘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 잠들지 않는 근대의 원동력이 된 커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커피 하나가 시대를 바꿨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게 하고 명상을 오래 하게 하고 일하는 사람은 잠을 쫓아버리니까 일을 더 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이게 인간을 혹사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커피라는 거 하나가 어쩌면 인류사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극단적인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참고로 한국 최초의 커피숍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세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1909년까지 거슬러 가요. 남대문 앞에 있는 기사텐이라는 다방이 최초의 우리나라 커피숍입니다. 어디 가서 대화할 때 꺼내 보십시오. 재미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잠 못 드는 커피 공화국이죠. 여기 보니까 성인 1인 하루 소비량이 338잔. 그러니까 1년 따지면 거의 매일 한 잔 이상 마신다는 결론인데, 사실 여러분 한 잔 더 마시죠. 실제 이 통계는 지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이 마십니다. 자, 이 커피는요,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된 거 아시죠? 에티오피아의 작은 소년이,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염소가 어떤 풀을, 빨간 열매를 뜯자마자 난리 났어요, 염소가. 그러니까 이 소년이 보더니 이게 뭐냐? 보니까 염소가 딱 보니까 이게 시원하거든요. 그것이 커피 시작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예멘으로 가서 퍼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해서 쫙 퍼져나가서 전 세계를 덮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비록 작은 씨앗이잖아요. 전 세계를 뒤덮으셨다는 거야. 역사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느 시점에 작지만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뭔가 탁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누구는 바꾸는데 왜 우리는 못 바꾸느냐, 그죠? 역사 가운데 누구는 바꾸잖아요. 왜 내가 못 바꿉니까? 생각의 차이. 제가 늘 강조하죠? 생각의 차이입니다. 자, 세계사를 지금부터 하나씩 걸어가면서 공부합니다.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있어요. 늘 이것이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가 됩니다. 크레타라는 것은 이 섬이 있죠. 여기 그리스가 있고 크레타 섬이 있어요. 그리고 미케네 문명, 그리스를 중심으로 미케네 문명, 또 트로이를 중심으로 트로이 문명. 그 당시 고대 히랍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크레타에 가면요, 특징이 뭔가 하면은, 크노소스라는 궁전에 가면은 성벽이 없어요. 한 나라가 성벽이 없다는 것은 뭐를 뜻하고 있어요? 외세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냥 그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면 특징이 벽화가 전부 다 평화스러운 벽화밖에 없어요. 이 국민성입니다. 국민성. 그렇죠? 이해돼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로 평화는요, 위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끝납니다. 아무리 그 시대가 평화롭지만은 반드시 언젠가는 위기가 올 것을 생각하고 그걸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대비, 성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성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키는 성벽. 어떤 보험, 그죠? 어떤 공부하는 거, 스펙, 직장, 또 자식들, 그죠? 이런 거 다 사실 성벽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위기가 오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되거든요. 성벽이 없다는 것은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려울 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반면에 이 성벽이 없죠? 미케네는 성벽의 문화입니다. 그리스. 자, 보십시오. 그죠? 전부 다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나 적이 올 것을 대비하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얼마나 단단한 성벽들이 있어요? 도자기도 전부 다 군사들 도자기가 많아요. 그만큼 전쟁을 즐긴다기보다도 항상 위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위기를 준비해야 돼요. 위기를 대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유명한 트로이 전쟁,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 전쟁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 트로이 목마. 우리나라도 이 목마를 만들었죠. 저기 여주 쪽에 가면은요, 영동고속도로 여주 있죠. 거기 아울렛이 있고 그 왼쪽에 이 정도 큰 목마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구경하십시오. 야, 이 트로이 목마 이렇게 실제로 현장 가면 이렇게 했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해요. 이 트로이 목마 이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이 트로이 전쟁 영화 보면은요, 참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이게 제가 영화 자체는 보여줄 수 없지만은 이 브래드 피트 유명한 이 미남 배우가 아킬레스, 허큘리스 원어으로 아킬레스 있죠, 아킬레스. 그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정말 잘 싸우는 전사죠. 그런데 그 당시 전쟁의 형태는 적군, 아군이 있으면 항상 그 대장들이 싸움꾼이 먼저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그 이기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전쟁의 방식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 브래드 피트가 싸움 제일 잘하는 그리스의 그 최고의 싸움꾼인데 그 적장은 엄청 덩치 커요. 엄청 커요. 하지만 끄떡도 안 해요. 이 작은 이 브래드 피트가 딱 보다가 다다다다 달려가서 가볍게 탁 달려가서 쭉 공중에 떠서 이 어깨에 겁선을 탁 찔러가 떨어져요. 거기 덩치 큰 이 친구 우와 하다가 그대로 푹 끝나버려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절대로 싸움은 덩치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이 육체로 싸우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항상 머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머리. 상대가 뭐가 약한가, 뭐가 약점이 있는가, 뭐가 치명적인 결정적인 약점인가를 딱 보는 순간 그걸 찌르면 끝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원시시대, 오래전에일수록 이 덩치 싸움이었어요. 그죠? 육체적인 이 격돌이었지만, 이제는 지금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죠? IoT, 앞으로 제4차 혁명, 이것들이 전부 다 이 머리 싸움이거든요. 진영, 이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육체로 싸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걸 늘 명심하십시오. 이때도 이미 그것을 했어요. 이때도 이미 이것이 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치가 시작됐죠. 아테네 가면